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남산을 방문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서울시가 남산에 산림훼손 논란을 겪고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원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수도 서울의 상징,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즐겨 찾는 명소 남산을 서울시가 보행자 위주의 환경으로 바꾼다고 하고요. 남산 정상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곤돌라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남산 예장자락이라는 테마입니다. 어떤 곳으로 바뀌는지 먼저 이 예장자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남산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테고요. 예. 그런데 예장동 하면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장이라는 말 뜻은 이제 날쌘 장수라는 말 뜻인데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이제 무예 훈련장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이제 그 일제 시대가 되면서 일제 조선 통감부가 여기에 설치되고 주변에 이제 그 일본에서 들어온 많은 상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예장자락의 옛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복원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정권이 들었을 때는 이제 남산 대공분실 이런 거 이름 들어보셨죠? 예. 즉 이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이곳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네. 이제 이러면서 사실상 도심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이제 1호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사실 이제 우리 교통방송 본사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동에서 남산 1호 터널로 들어간 입구 왼쪽 바로 이곳이 예장자락이고 이곳을 이제 서울시가 남산 재생 사업의 하나로 과거 모습을 복원하면서 또 지금 현재 시민들이 필요한 뭔가 이제 도심의 이용 시설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예장자락의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가 이제 지난해 12월에 설계를 공모해서 접수된 14개 작품 중에서 조주환 씨의 셋자락 공원을 이제 당선작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는 7월에 이 설계안을 바탕으로 공사를 들어가는 건데 이 예장자락 재생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제 22,000평 정도의 부지에 제 그 예산을 68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공사 기간은 이제 올해 7월에 시작해서 후년이죠. 2018년 2월에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제 현재 지금 이제 방송하고 있는 교통방송 사업부터 남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곤돌라를 설치를 하고요. 네. 또한 또 남산 1호 터널에 있는 터널 중에 지하의 차도 중에 하나를 이제 보행 터널로 조성한다라는 걸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당선된 그런 당선작에 대해서는 역사성이나 남산 부근의 특수성,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제 물리적인 철거를 최소화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건물들을 재사용하는 이른바 도시 재생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의 특성이 여러 가지 시대적인 그런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특별히 예장 자락만의 그런 특별한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공원을 계획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가 시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남산 케이블카 타러 올라오는 그 도로거든요. 네. 보면 돈가스집 유명한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곳인데 그러면 이 설명 듣고 어딘지 알겠다 대략 짐작이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가 이 TBS 자리가 곤돌라 설치되는 자리라고 알고 있어요. 이 곤돌라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곤돌라는 케이블카 일종이고요. 예. 한 20대 정도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일종의 철선 아래에 이제 그렇게 설치되는 건데요. 네. 그 곤돌라가 지금 한 이제 10명 정도 들어가는 규모로 일단 만들어지고 구간은 지금 여기 교통방송 본사에서 이제 남산 정상까지 한 888m의 거리를 일단 곤돌라로 설치하게 되고요. 아마 설치하게 되면 이제 도심에서 접근성이 워낙 좋아지니까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고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지금 명동 쪽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걸어서 남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이 곤돌라를 설치함으로써 서울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장점들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케이블카는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예장자락에 있는 이곳에서 출발하면 버스가 필요 없이 지하철이든 아니면 이곳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바로 도보로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서울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산에 이미 케이블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기존 케이블카랑 곤돌라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생각보다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려 34년 동안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 달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그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있겠고요. 요금도 비싸다는 생각 좀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요금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케이블카는 현재 8,500원을 받고 있는데요. 네. 곤돌라가 설치되면 이제 5,000원 정도로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도 있겠죠. 네. 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환경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어떤 그 차량을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곤돌라가 예정대로 설치가 된다면 그런 그 자동차의 이용을 최소화해서 그렇죠. 곤돌라만 가지고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은 그 케이블카가 있는 위치가 워낙 그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꽤 걸어가거나 아니면 차를 끌고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지금의 이제 곤돌라가 설치될 위치 자체가 명동역이랑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올라오면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건데 그런데 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할 경우에 산림 훼손이 된다라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뭐 환경단체들의 이제 반발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요. 예. 당장 이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형 철주, 즉 쇠기둥을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훼손이 있다. 첫 번째는 그 주변의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철주를 박기 위해서 실제로 땅에 바위를 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남산이 갖고 있는 고유의 원형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이런 방식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제 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여러 번 가졌고 또 시민공청회를 열었는데 어쨌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수용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네. 특히 자재 같은 것이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자연훼손은 예방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예방을 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서울시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요. 예.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환경단체는 굳이 이것을 철주를 땅으로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버스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공해 같은 것을 네. 오히려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로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오히려 중턱까지 가더라도 케이블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아직까지 논란이 완전히 숙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친환경 버스 같은 거로 그 셔틀 버스 같은 걸 운영을 하자는 거죠, 케이블카. 뭐 그런 이제 쪽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환경단체는 곤돌라 설치가 뭐 자연환경 훼손과도 문제지만 경관적인 문제도 심각하다는 입장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그 한양 도성에 대한 유네스코 이제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이제 그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한 또 성곽 복원도 하고 있는데 성곽도 복원되면 역시 또 이제 문화유산 등재를 또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곤돌라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경관이 훼손되고 이러한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을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곤돌라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 그 친환경적인 시공을 통해서 또한 또 이제 경관에 그 해를 미치지 않는 그런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일부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안 좋은 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 남산의 생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곤돌라 설치가 득이 더 실보다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공사 방법을 얼마든지 친환경적으로 한다면은 뭐 이제 그 지금 예상하는 또 이제 예견되는 그런 안 좋은 점들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환경단체의 어떤 지적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 다 두루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설득 작업을 거쳐서 반발을 최소화한 후 갈등을 없애는 방법으로 시도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남산타워 올라와 보신 분들은 여기에 웬 성곽이 있나 하시는 분들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한양도성이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생기는 이 곤돌라 설치에 대해서
일단 서울시와 환경단체 입장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정기한 시사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도심의 이런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문제와 이제 예. 시민의 이용의 편의성을 좀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이제 늘 충돌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뭐 OX의 문제는 아닐 테고 견해가 다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이제 이런 과정일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서울 남산 문제를 우리가 설악산 국립공원이나 아니면 천년기념물과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면서 완전히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는 좀 사실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도심이라는 특징과 도심에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하고 서울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들에게 좀 더 많이 준다. 예. 이렇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그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네. 뭐 그런 정도는 유네스코에 양해가 된다는 것도 또 정부와 서울시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 과정을 진척시키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제2, 제3의 도심재생 사업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원칙에 의해서 자기 주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좋은 우리 그 서울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숙제를 푸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손수 변호사. 네, 저는 일단 곤돌라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 물론 부작용도 예상됩니다만 더 좋은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예전처럼 새로운 시설을 마구 설치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반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예.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과정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줄이는 시도 등이 있어야 종합적으로 볼 때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그 중간적인 그런 단계도 다 거친다고 한다면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 사업 예산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총 68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 곤돌라 설치비가 18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이제 굉장히 좋았던데요. 예. 결국 이제 시민 펀드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시민 펀드라는 것은 시민들이 각자 낸 돈으로 네. 사업을 하고 일정한 사업 수익금을 이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다시 이제 남산의 재생 사업에 쓴다. 네. 그래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이나 태양광 사업에는 이미 이제 서울시가 시민 펀드를 공모해서 사실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시민 참여형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이긴 하지만 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예산을 일방적으로 쓴다 이런 논란은 상당히 이제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업들이 시민 참여 펀드를 통해서 확산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주인 의식이 더욱더 좀 강해질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는 이런 시민들의 감시도 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550억 원 규모의 시민 펀드. 그러면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은 시민들의 펀드로 조성이 된다는 건데 그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산 예장자락 시민 펀드 원리금 상환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손수 변호사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이 시민 펀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단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성공하려면 예. 첫 번째는 일단 자금이 조달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금이 조달되면 그 후에 제대로 운영이 돼서 결국 원리금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네. 우선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도 이제 그 시민 펀드라는 게 생각보다 높은 원리금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 이익률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인기가 좋았거든요. 참여를 할 것 같아요. 5%라고 하면 저도 참여할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예. 남산이라는 것이 또 서울 시민들 보시기에 뭐 누구나 다 아는 장소이고 네. 한 번쯤 와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금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과연 잘 운영이 돼서 결국은 원리금은 상환이 될 것이냐인데요. 그렇죠. 이 역시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제 개인적인 말씀 그런 경험 잘하셔야 돼요.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일단 그 남산의 그런 특수성이 예.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예. 자주 올 수 있고 또한 뭐 거리가 멀더라도 설령 멀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큰 차질 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손수호 변호사님의 말을 믿고 한번 예. 이 시민펀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시고 일단 투자도 함께 네, 하시면 투자도 좋을 것 한번 같아요. 해볼까요? 예, 같이 하시죠. 네, 그럼요. 이번 공사는 오는 7월에 철거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 말에 착공을 해서 2018년 2월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이 남산 예장
예장자락 보행공원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수가 이제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단체가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 비록 그 비율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설득해야 한다.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설득해서 좀 더 그 공개적인 논의의 장에서 이런 문제를 좀 더 다루어서 일정에 너무 쫓기면서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번으로 안 되면 3번, 3번으로 안 되면 6번, 6번, 9번으로 늘리면서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충분히 들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우리가 결정한 것은 참 좋은 일이었구나라는 결론을 내고 반대자도 자신은 반대하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또 동의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더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일단은 그 반대하는 그런 그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잘 하고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향후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남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주 옵니다. 또 보행공원이 조성되면 굉장히 자주 가족들이랑 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안전하고 또한 멋있게 공사하면은 시민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화요일 아침 만찬 남산 예장자락 보행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계환 시사평론가와 손수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